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무려 4일 동안에 계속해서 내려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그런지 함께 힘들어하는 흐름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이런 하락은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를 정리해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성과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난 8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31일인 수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은 더 하락을 했는데요. 전날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1.5원이 내려갔고요. 따라서 현재 환 노출형 ETF들의 경우에는 연초 후에 12.94%의 환율에 대한 상승값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강달러 현상이 하루 더 빨리 진정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럼 일단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제는 그래도 국내에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반면에, 여전히 글로벌에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간밤에 미국의 시장은 또다시 더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인데요.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가 똑같이 마이너스 1.41%가 더 하락을 했고요. 따라서 오늘 국내장의 주요 ETF들은 아쉽게도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최근에 다시 내려가고 있기도 하고 오늘도 역시 크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S&P 500 ETF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해 있고, 나스닥 100 ETF도 마이너스 16%,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35%,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도 마이너스 18%,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16%가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ETF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역시나 국내 반도체 ETF들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과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하락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또다시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이 계속해서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외 ETF로 직접 투자를 하는 ETF들의 경우에는 다시 마이너스 30% 이상 주가가 내려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국내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31에서 33% 정도 하락해 있고,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23에서 24%,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ETF도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9%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국내 투자를 하는 ETF들은 모두 상승을 했는데, 다른 주요 분야의 해외 ETF들은 모두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도 중국과 관련된 2차전지 테마 ETF들은 어제에 이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지난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역시나 글로벌 2차전지 ETF와 자율주행 ETF는 하락을 하고 마무리를 한 반면에,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는 정규장에서는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의 장에서는 크게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럼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2차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마이너스 19% 내려가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마이너스 28%, 그리고 글로벌 2차전지 ETF는 마이너스 12%, 글로벌 자율주행 테마 ETF도 마이너스 14%,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32%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 역시 국내 투자를 하는 ETF들은 모두 상승을 했고요. 아쉽지만 글로벌 메타버스 ETF들하고 사이버 보안 ETF, 그리고 글로벌 BBIG ETF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역시 시장의 하락과 함께 메타버스와 사이버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ETF가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현재 주요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마이너스 33% 정도 내려가 있고, 클라우드 ETF는 마이너스 38%, 그리고 사이버 보안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어제는 모두 시장의 하락과 함께 다들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크게 하락을 하던 탄소 배출권 ETF들이 또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 이상 급락을 했고요. 역시 이렇게 큰 움직임을 자주 보이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현재 크게 잡혀있는 ETF들을 살펴보자면 미국 나스닥 바이오 ETF가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해 있고요. 아리랑 히토류 ETF도 마이너스 13%, 아리랑 수소테마 ETF는 마이너스 18%,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들이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유일하게 중국의 항생테크 ETF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주요 ETF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배당주 ETF들이 아쉽게도 계속된 하락세를 가져갔던 모습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테마 ETF를 살펴보자면 명품 테마의 ETF가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가 있고요. 중국의 가창판 ETF도 마이너스 20%,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마이너스 53% 정도의 큰 하락률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수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시장의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계속해서 미국의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다들 크게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의 큰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도 자신의 투자 기준에 맞도록 계속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